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어느덧 녹음하고 하는 것도 조금은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잠깐 봤지만 녹음할 때 되게 노이즈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옆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제 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좀 들리고 또 중간에 뭐 전체 방송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제 녹음을 하면서 조금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풀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한 건 아니라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네, 부드럽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야기가 잘 그래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는 조금 이렇게 영상 자체를 급하게 찍는 게 있었는데 오늘도 조금은 마음은 좀 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못다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트로로 조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또 잊어버리면 이제 계속 미루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필사한 내용이에요. 어제 필사한 내용이 이제 필사한 독기다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제 어떤 의사분의 인터뷰 내용이었고 그분이 아무래도 많은 죽음들을 경험을 간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시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나름대로의 숭고한 소명이 있으셔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의사라는 직을 되게 헌신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다라는 게 느낌이 드는 게 정말 그 옆에서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느낌이 그냥 인터뷰 내용에서도 짧은 글에서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분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종착지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 죽음 자체를 살면서 겁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주칠 종착역은 사람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을 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되게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인터뷰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군 생활도 하시고 그중에 이제 장교 뭐 부사관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되는데 되게 영상을 항상 잘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 머릿속에 어떤 시뮬레이팅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되게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교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어, 휘하의 용사들이 또는 주변의 같은 동료 간부들이 다치게 되는 거를 좀 극도로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그 다치게 된다는 어떤 안전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되게 끔찍할 정도로 너무 상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지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되게 약간 강박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조금은 과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스트레스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대대 ATT라고 하죠. 대대 전술훈련 평가를 받는 주관에서 나름대로 제가 책임과 맡은 분야를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 것까지 하는데, 아무리 이제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용사들을 같이 젠들주의해서 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책임을 주고 역할을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현장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뭐 제가 현장에 나가 있고 실제로 저는 뛰어다니고 있지만 제가 모든 이들의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막 다른 곳에서 뛰고 뭐 순찰 돌고 뭐 이런 거를 경계 근무를 수행할 때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탄약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물자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말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용사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락드릴을 흘리고 훈련을 시키고 사전 시나리오 점검을 해도 이게 현실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훈련이었으니까 대항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단순히 이제 사실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되게 실질적인 어, 손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손실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옷게임을 돌리고 시뮬레이팅을 했는데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제 손 너머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은, 그 결과는 정말 저는 이제 불안하고 고통 속에 아무것도 변하진 않는데 저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렇게 하고 군 생활을 잘 마무리 짓고 나와서, 원래부터 이제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의 명언들을 좀 좋아했던 편이긴 한데, 저는 에르빈 롬멜 장군의 어떤 명언들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뭐 세상이 널 버렸다 생각하는가, 세상은 널 가진 적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참 여기서 제가 앞서 말했던 나의 손 너머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힘들어하는 거랑 저는 되게 결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어쩔 때 젊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가능성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세상이 내 것일 것 같고, 세상이 내 뜻대로 좀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근데 참 좀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제 욕심대로만 되지는 않는 게 또 세상인 거를 깨닫게 됐더라고요. 뭐 아직도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참 저도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역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안 됐을 때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울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되게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어느 정도의 성공,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 실제로 그렇게 장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어우 패닉이었던 거죠. 왜냐면 항상 준비를 했었고 항상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고 안 이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뭐 플랜 ABC 정도는 만들어 놓고, 대략적인 ABC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던 입장이었으니까, 참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과 그것이 안 됐을 때 인생이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갔던 이유가, 뭐 되게 그런 성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성공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어느 정도 사회적 뭐 위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레벨이라든가 또 뭐 어느 정도의 수입 정도,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떤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성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어떤 자취, 족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아이 자체가 저 내 나름의 존재의 증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업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어떤 그게 되게 보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게 나름대로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었고 저도 그 기준을 뭐 오롯이 다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전역을 하고 그러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게 단순히 뭐 의식적으로 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다시 돌아와서 필사했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죽음을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계속 안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은 행복하게 도전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위험한 행동을 저는 여전히 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말이죠. 네, 이게 어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말이고 나중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느낀 바를 조금 오디오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솔직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도 역시 모든 걸 시키면 주문하면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내로 다 오는 어, 플랫폼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와우 회원을 이라고 조금 유료 회원이 되면 OTT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를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빠른 배송만 바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OTT도 되더라. 그래서 OTT를 좀 둘러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니 다시 OTT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을 찾다 보니 거기에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아마 드림웍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칠대양의 전설. 남자아이들이 많이들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했는데 아마 이유는 그래도 뭐 모험,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 되게 흥행했던 것처럼 그 IP가 어떤 모험, 대양을 바람을 가르고 나가는 미지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 오랜만에 듣는 그 OST라고 해야 되죠? 와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그래도 조금 만들어진 지 시간이 됐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던 OST들 생각해보면 혹시 이 신밧드의 모험 애니메이션 OST를 굉장히 참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싶은 OST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물론 신밧드의 모험도 다른 OST에서 레퍼런스를 해서 이제 왔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신밧드의 모험 칠대양의 전설이라는 작품이 너무나 좋게 와닿았던 것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떤 혼돈의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빌런처럼 나오는 여신 에리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좀 어렸을 때 되게 나름대로 무서워했던 빌런 중에 하나였다고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여신이다 보니까 엘레강트하고 미톨로지컬하니까 신화적이란 얘기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무섭더라고요. 그 외에 기억이 났었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인공인 이제 신바드가 있고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 어린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그 어떤 도시의 왕자인 프로테우스 그리고 그와 그 왕자와 결혼이 예정돼 있는 마리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 마리나라는 여성 마리안가 왜 말을 이상하지? 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참 들어보면 마리나라고 하면 이제는 전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마리나라는 자체가 마린이죠. 완전히 이제 해양에 대양에라는 바다 자체를 상징하는 용어가 그녀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써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복선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프로테우스는 저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프로메테우스랑 프로테우스가 작중 캐릭터의 이름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였으면은 되게 신화적으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불을 선사해 줌으로써 어, 신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은 존재이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신들에게만 허용되었었던 불을 인간에게 선사해 주어 인간이 뭐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신인데 예언을 잘 하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신 에리스는 제가 뭐 그 원을 알지는 못하지만 프로메테우스나 프로티우스 또는 이제 마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프로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뭐 로마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음, 어쨌든 뭐 이렇게 네 명의 주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각 캐릭터들의 매력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뭐 신바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프로타고니스트로 되게 이제 입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입체적인 인물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누구나 아는 진짜 바다 사나이 같은 느낌이죠. 강하고 어, 멋진 무력 그리고 위트 어느 순간에도 그 대담함을 통해 어, 그 어떤 평정심을 잃지 않아 보이고 되게 이스럽습니다. 되게 매력 넘치는 그런 캐릭터죠. 반면에 프로테우스라는 친구도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 친구는 왕자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듀티, 의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긍지를 삼고 어떤 좀 보면은 무형의 어떤 가치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무형의 가치들, 뭐 반면 신바트는 굉장히 유형의 가치를 추구하죠. 돈, 어떤 보물, 돈 벌어서 피지 아일랜드로 우리 선원들이랑 놀러 가서 살자. 이게 파라다이스다. 자신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다라고 얘기하고 뭘 할 때만 다 돈으로 어, 돈과 어떤 재물을 되게 탐하는 그런 캐릭터인 반면에 프로테우스는 전혀 되게 반대되는 어떤 상반되는 캐릭터로서 신바드에게 되게 어떤 다른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왕자로서 뭐 신바드의 해적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지키고 있던 보물을 뺏길 위까지 도달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고
신바트가 대립하게 되나 뭐 결국에는 좀 무마가 되는 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뭐 결국에는 또 여신 해리스가 망가뜨리면서 뭐 그 어떤 여정을 신바트가 해내는 어떤 대충 스토리인데 그리고 뭐 결국엔 권선징악으로 끝나긴 하지만 중간에 이 마리나라는 여성이 되게 또 프로테우스가 해야만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신바트의 여정에서 계속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마리나라는 여성이 신바트의 옆에서 어 신바트의 세상을 되게 깨주는 것 같아요. 신바트가 생각했던 어떤 뭐 바다에는 여자가 타면 안 돼, 뭐 바다에서 여자는 뭐 불운하다, 뭐 이런 게 옛날에 그 어떤 대항해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약간 뭐 미신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다 반대되는 어떤 캐릭터인데 이 마리나의 능력으로 많은 위기를 어, 헤쳐나가게 되고 또 동시에 마리나가 역경에 처했을 때 역시 신바트도 도와가게 되죠. 참 어렸을 때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와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되게 많은 인간 군상 그리고 나름대로 이 스토리라는 게 좀 보면은 되게 아이디얼하죠. 이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현실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또 그런 걸 보면서 와 저건 너무 동떨어진 말이다라고 느꼈으니 당연히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를 나아가야 되는가는 결국 약간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중에 이상을 우리는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되게 멋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프로테우스가 되게 자기희생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가는데 신바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어린 때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든 성인이 돼서 왕자가 되고 왕위를 계승하는 걸 앞에 두는 이 상황에서는 신바드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변했을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우스도 중간에 신바드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되게 어떤 통찰력으로 사람을 꿰뚫어 봐서 진심을 보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신바드에 저도 이게 참 가능한지는 가능하다라고 딱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좀 그런 어떤 통찰력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어르신분들 만나면 진짜 와 저분은 내공이 상당하다 좀 무섭다 이런 분들이 보면 통찰력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웃으면서 허허실실 하시는데 꿰뚫어 보시면서 질문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 정말 앞에서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 과지를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통찰력이 무시 못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믿고 프로테우스는 되게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고 결국에 신바트도 어, 또 그런 어떤 선택을 내리는 기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신바트가 결국 뭐 신의를 지키면서 잘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항상 선택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이익 앞에 무언가를 어, 가려져서 시야가 가려져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마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서로의 신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거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고 저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줬으면 나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마땅한 결정을 신바트는 하게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눈앞에 이익과 손익이 그러니까 손해와 손익이 눈앞에 달려 있고 그 스케일이 크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좀
그런 이상적인 걸 좋아하고 꿈꾸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몇 번 있었는데 손익계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감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마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제가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 제가 어쨌든 전역을 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유학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유학을 하는 동안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스스로 이제 그냥 메모장에 적은 거죠. 그 비겁해지지 않고 솔직할 용기와 상실된 믿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용기를 주셔서 뭐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저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실하지도 않고 당연히 뭐 종교 자체들에게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어 그냥 저 때도 일단은 뭐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마음적으로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을 또다시 잃어간다고 느낄 때 나름대로 저런 생각들을 적어 놓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많이 집중을 했던 거는 용기라는 덕목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용기가 없으면은 되게 비겁한 지금 말하고 있는 마땅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좀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용기를 조금 더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마땅한 선택. 근데 이것도 보면은 영화 데드풀 같은 경우에 데드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데드풀을 계속 선의의 히어로로 오게 하려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얘기를 하죠. 일생에 한두 번이다. 일생에 한두 번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된다. 일생에 한두 번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히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데드풀은 결국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던지고 싶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 결국 지금은 저는 되게 용기라는 덕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살다 보면 같은 영화, 같은 책, 같은 뭐 어떤 매체를 봤을 때마다 되게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얘기를 불과 한 하루 이틀 전, 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바로 세 번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게 되고 참 그러니까 변화한다라는 거,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게 되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즐겨 했던 어떤 영화들,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노래, 책, 무엇이든 오랜만에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다시 즐겨보시면, 다시 한번 감상해보시면, 이번엔 또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참, 그걸 한번 다시 느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추억도 추억이고 되게 뭐 생각이 전혀 안 났던 부분, 생각이 났던 부분 비교하는 것도 재밌고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막 좌불안석이 된다고. 좌불안석 되는 거. 저 그렇죠. 되게 거짓말하면 꼬리가 거짓말 계속 하다 보면 뭐 꼬리가 밟힌다. 결국 꼬리 길어지면 밟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늘 우러러 떳떳하게 거짓 없이 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게 어떤 눈치 보일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게 되게 자신감 있게 되고 사람이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떤 손익을 계산했을 때 어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손해를 입는 거를 받아들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탄해져졌을 거고 당당해져졌었겠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를 안 당해온 사람에 비교하면 분명히 또 좀 뭐 금전적 손해를 봤으면 금전적인 이득은 그만큼 얻지 못했다거나 분명히 다른 건 있겠지만 좀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을 한다면은 되게 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삶이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뭐 어렸을 적에 용돈을 못 받고 막 어렵게 좀 지냈던 순간들이 있어서 뭐 좀 이렇게 서리도 하고 조금 짜잘한 거 이제 훔쳐서 먹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한번 크게 걸려서 경찰서에도 가고 이제 다 손해배상하고 부모님이 엄청 혼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어렸을 때 어, 걸린 거라서 어, 경찰서 아저씨들도 훈방 조치해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그 순간 어,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그쵸? 그때 이제 조금 근처 편의점에서 이렇게 서리하다가 이제 한번 전통 잡혀서 혼나고 다 물어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했다는 게 그때 순간에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부모님 볼 그것도 없다라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를 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혼나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게 숨길 수 없구나.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최소한 진짜 뭐 속인다 해도 하늘이 알고 내가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도망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를 최소한 저는 그때부터는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기보다 그냥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서는 용돈을 그렇게 용돈을 주시진 아예 않았기 때문에 심부름하고 남은 돈 몇천 원 이런 게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발장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였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런 어떤 그 순간에 어, 손해를 그 어린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 순간 이후에 조금은 무형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기보단 조금 그 가치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도 참 잘못했었고, 어, 그랬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르신 분들이 저를 따끔하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 사랑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없이 잘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용기 있게 마땅히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마땅한 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눈앞에서 내가 보이면 힘들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필사하던 내용 중에 어떤 베이시스트 분의 인터뷰였는데, 되게 뭐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가 만든 곡들을 잘 버리는 게 창작 루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이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신박하고 신기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베이시스트 분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자신의 수용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는데, 특히나 자기 주변에는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되게 정제되지 않고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잘 듣다 보니 자신의 수용력이 되게 커졌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물건을 잘 못 버리거든요. 어, 되게 물건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뭐 용돈 받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되게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하고 막 뭐 잘 못 버리고, 진짜 옷 같은 경우도 진짜 막 뭐 몇 년, 아니 진짜 막 지금 바지 하나는 10년이 넘었나? 아디다스 바지 체육복 하나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해지고 다 했는데 어쨌든 뭐 어디 구멍 뚫리지 않았으면 무조건 입는 뭐 그런 편이에요.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아낀다는 건 아닌데 저도 뭐 그 정도는 입는 편인데, 그래서 막 되게 잘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물건이 효용성을 다했다, 그럼 보내주자. 약간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게 아깝지 않나? 저게 아직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너무 이제 물건을 막 쓰는 것 같아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그런 사람분들 만나봤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또 신박한 시야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잘 버리고 못 버리고에서 시작한 어떤 첫인상이 나중에는 되게 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되게 다르기도 하다. 근데 또 그런 다른 사람인구나라고 느끼는데 또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또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면은 또 엄청 다른 것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이전 장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용사들의 개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하고 개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저도 알아가야 되니까 되게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엔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냐. 뭐 정말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차 이 친구들은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수용력이 어느 정도 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유학 생활할 때도 친구들이 되게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들이 되게 와닿았었죠. 와닿았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느끼는 바를 되게 삶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인터뷰어이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인터뷰어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인터뷰 내용들 중에 또 이거를 뽑으셨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양성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띠는 분들 중에서 진짜 와 나랑 똑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느껴지기 마련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는 다른 면에서 또 나랑 천생연분 막 절친 BFF 막 뭐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이
기본적으로 나랑 너무 대화가 안 통한다. 막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그 메인으로 오늘 얘기했던 신밧드의 모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네 인물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또 처음엔 되게 비슷한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되게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 다른 둘이 마지막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둘이 굉장히 잘 맞고 정말 잘 맞다고 생각했던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감을 또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거를 서로 또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수용한다는 거, 그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게 본능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면은 되게 스스로도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가 어우러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어,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 저는 되게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용하면서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거를 좀 추구해 왔는지 신밧드의 모험 애니메이션과 필사의 노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조금 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단체에 가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거나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꼭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부작위라고 하죠. 하지 않음으로써 되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냥 듣기에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된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좀 그러신 걸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다양한 거를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 어색한 것들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체 너무 힘들어요. 30년 동안 써온 악피를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교정해보고 조금 가독성 있게 만들어 보려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자신과 다른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같은 것들도 다시 경험했을 때 분명히 다른 것들이 느껴지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성장하시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어,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뭐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저의 말에서 어떤 영감이 얻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행복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더 나아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작게나마 누가 지나가시면서라도 조금 이렇게 틀어나 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생각나서 한 번 더 틀어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유튜버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은 몇 번, 한 3일 정도 올리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셔서 물론 안 좋은 말씀은 좀 삼가하셨으면 감사하고 뭐 궁금하신 말들이나 이야기를 다뤄줬으면 하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매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한번
또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